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1월 달입니다. GT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1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그 망신살에 방합이 있네요.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 손상이 가기도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많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합격이나 승진, 취직 아니면 영전 등의 기쁨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이나 약혼 같은 경사스러운 일도 많이 따르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11월 달 한 달 동안의 그 GT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3세, 63세 되시는 분들 경자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에도 상당한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 들어는 그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그 침체기가 깊어져 가지고 들어는 그 은퇴를 준비할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다소 좀 여유 있는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되겠지만은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힘든 그런 경우도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의식주의 곤란도 바뀔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식의 건강 문제로 걱정거리도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무자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유학이나 무역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조금 단절되는 그런 기분도 느끼는 시기가 이 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그 재물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많을 수 있으니까 재물 관리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로 인한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분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병자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과 천간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역시 절지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 상황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설령 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간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 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부부지간이나 연인간 같은 이성간의 교제에는 서로 간의 끌림도 있고 호감도 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죠.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좀 격리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쉽겠고, 또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 문제로 인한 그런 고민도 생기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기운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갑잔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 새로운 계획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또 조상이 엄덕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장생지에 속할 때는 밝고 좀 쾌활한 성격에 매사 믿음직하고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통솔력이나 독립심은 조금 부족해가지고 직장 생활이 조금 어울리는 시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학업운이 좋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문서운이 좋다고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1세 되시는 분들 임잔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걸럭지에 속하네요. 이 걸럭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또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걸럭지 같은 경우에는 매사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이나 아니면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융통성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럭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견한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달 한 달 동안의 쥐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제살의 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지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또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 노출되거나 사고수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일 날입니다. 천살의 원진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천살의 원진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지진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또 건강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일도 좀 드물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조금은 외롭고 힘든 경우도 많겠고, 특히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에 속하지만은 멀리 이동한다기보다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동이 잦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의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이사나 직장 이동 변동, 출장,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승급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18도 같은 기운이고 31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또 그 미혼자분들은 약혼이나 결혼 같은 행운도 따르는 대기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20일도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일 날입니다. 육해살의 자영이고요. 22일도 같은 육해살의 자영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죠.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집안에서도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도 많게 되겠고, 들어는 그 잔병 치레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된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23일도 역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향수에 젖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복부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까지 함께하는 이 화개살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2년 12월 한 달 동안의 GT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